경영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경영자는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드러크맨 이동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경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영자라면 마땅히 이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얘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의 여러 저서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의 경영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영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 왔다. 나는 자주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경영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 질문에 나는 4000년 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질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건설한 사람이죠. 피라미드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드러크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와 함께 있어 왔던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시족, 부족, 고대 국가를 이루어왔죠. 어떤 간에 그 과정 속에 누군가가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행위를 경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영자로 인식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경영과 경영자에 대해서 드러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 리더 조건의 책에서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을 무렵인 1850년대 초 영국의 맨체스터에는 그의 친구이자 평생 후원자였던 프리드리 엥겔스가 소유한 종업원 수가 약 300명이 채 안 되는 방직 공장이 있었다. 이 공장은 그 당시에 높은 이익을 올리는 기업 가운데 하나였지만 경영자는 없었다. 경영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공장에는 그 자신도 작업자이면서 동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직장이 있었다. 고대에 경영과 경영자가 있었지만 1850년, 지금으로부터 150년, 17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현대적 의미의 경영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엥겔스가 운영하던 방직 공장은 그 당시 아마 최첨단 공장이었을 겁니다. 직원이 300명이면 상당한 규모의 공장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을 때니까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지식 경제에서 드러큰 이런 말합니다. 경영은 대략 125년 전 물건을 생산하는 과업을 조직하기 위해 시도된 일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경영이 시도됐다는 것은 경영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드러커는 125년 전 1870년 경을 현대적 기업이 등장한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대적 기업의 등장과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현대적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냐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 중반에 독일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이센 제국의 프리드리 대제 강력한 군주입니다. 이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이렇게 조직합니다. 기능별로 조직합니다. 보병과 포병과 기마병 등 직능별로 기능을 가진 군대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강력한 군대로 만듭니다. 그것을 본 1850, 60년, 70년대의 기업들이 그것을 자신의 기업에 적용합니다. 현대적 기업이 등장한 것이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죠. 경영이 물건을 생산하는 과업을 조직하기 위해 시도된 일에 현대적 기업이 만들어져서
뭔가를 물건을 생산하는데 경영이 시도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 그러던 경영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몇몇 사상가들이 경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선진국에서조차 경영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1870년도, 80년도로부터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달입니다. 약 30여 년 지난, 3, 40년이 지나고 보니 1차 세계대전 무렵의 몇몇 사상가는 학자들이죠. 앞서가는 그 당시 시대로 꿰뚫어본 사상가들이 봤을 때, 자, 저렇게 거대한 기업이, 거대한 조직이 운영되는데 저것이 바로 경영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존재를 이미 1870년, 80년대에 어떤 앞서가는 경제가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을 때 몇몇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의 선진국조차 경영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드리컨 또 프로페셔널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을 어떤 구체적인 과업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였고 그것도 몇 안 되는 사람들에 있었다. 방금 한 이야기죠. 그리고 경영이 하나의 원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건 1945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떤 사상가들이 경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리고 약 30년이 지나고 나서 경영이 거대한 현대적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이 하나의 원리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1950년인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경영은 족보 있는 단어는 아니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경영이 족보 있는 단어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지되었을까요? 경영의 실제는 경영을 하나의 원칙을 갖춘 전문 분야로 다시 말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만든 최초의 책이었다. 진정 그 책은 경영의 원칙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1954년도에 경영의 실제란 책을 저술합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겠죠. 전혀 새로운 개념이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드러커 이전에도 경영 관련 책들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는 재무회계 관련 책을 만들고 누구는 생산성에 관련된 책을 만들고 누구는 뭐 인사에 관련 책을 만들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경영의 실제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영을 조각조각 부분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로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일적으로 경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경영의 모든 걸 다 이 책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실제를 통해서 피터 드러커를 현대 경영학의 창조자, 현대 경영의 학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경영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경영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드러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상 경영만큼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없었다. 1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경영은 선진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켰다. 그렇습니다. 150년, 1870년, 80년대를 치면 그렇습니다. 그때 현대적 기업이 등장했죠. 그리고 1954년도 경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경영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수많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함으로써 공산주의를 몰락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 드러커의 여러 가지 저서들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경영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경영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시족이든 부족이든 고대 국가든 간에 그리고 또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간에 거기에 다스림이, 통치가, 입금이 있다면 그런 활동이 바로 경영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경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경영이 1850년 경에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의 친구 엥겔스가 영국 맨체스터에 300명이 최대한 방직 공장을 운영할 때까지도 경영자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 30년 뒤에 1870년, 80년대에 독일의 프로이센 제국 프리드리 대제의 기능별 조직을 모방한 현대적 대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된 경영이 그로부터 3, 40년 뒤에 1차 세계대전 무렵에 소수의 사상가들, 학자들이 현대적 대기업이 시도한 그 경영을 보고 경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약 30년 뒤까지도 많은 사람이 아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족보가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 경영이 1954년도 피터 드러크에서 경영의 실제란 책이 발간되고 난 이후에 경영을 하나의 부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체로 봤습니다. 통합으로 봤습니다. 전일적으로 전체로 본 그 경영 속에 거기에는 연구도 있고 생산도 있고 또 판매도 있고 모든 재무회계도 있고 인사도 있고 모든 걸 다 통합한 그런 경영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이 선진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 전달되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GNP가 올랐습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의 급료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몰락했습니다. 이게 경영의 힘이었습니다. 그 경영의 힘을 한국이 누렸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영을 도입했고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식 근로자가 되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경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했고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함께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힘이라고 피터 드러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직을 올바르게 경영해 준다면 경영의 원리에 맞춰 경영해 준다면 이 어려움이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또 다른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피터 드러크의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